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모두의 외모가 다 예쁘다.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태희 씨만큼 아름답지 않죠? 그렇지만 그 말은 제가 김태희 씨보다 덜 가치 있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나보다 예쁘고 잘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 라고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를 많이 받았던 영상이 이 한국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저랑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반박 의견도 많았는데 반박 의견을 쭉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은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뷰가 163K, 그러니까 16만 3천 뷰가 나왔고요. 댓글은 749개.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단 답글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 말은 즉, 한국 사회에서 이제 외모에 관련된 주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댓글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의견은 외모 한국만 보냐, 외국도 마찬가지다. 저는 외국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당연히 한국 사회든 서구권이든 뭐 다 봐요. 다 보는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북미 쪽으로 가면 뭐 요즘에는 이렇게 볼 집어넣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볼살을 쫙 빼놓지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광대를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성형이 또 할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유행이고, 남미 쪽으로 가면은 이제 큰 가슴에 큰 엉덩이 이런 쪽으로 바디 성형을 하는 트렌드가 있죠. 우리나라는 수능 끝나면 딸 손잡고 가서 졸업 선물로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남미는 졸업 선물로 뭐 가슴 수술을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서양인들은 코가 크잖아요. 근데 코가 큰 게 거기서는 그렇게 좋은 미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를 좀 축소하는 거, 특히 매부리 코일 경우에 이렇게 좀 매끈하게 깎는 그런 수술이 유행이기도 하고, 또 가슴이 너무 커서 이걸 축소하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뭐 아무튼 각 나라마다, 각 문화권마다 각자의 그 뷰티 옵세션이 있어요. 외국이라고 외모를 안 본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환경을 떠나서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면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외모에 옵세스 돼 있는 사회인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국은 좀 전반적으로 서구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유럽, 또 한국을 너무 외모 강박적인 사회로 몰고 간다, 이거 개인적인 경험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정말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를 하자면, 제가 한국을 떠나던 10년 전, 그러니까 10년도 넘어 전이죠. 그때 이미 제 주변에 성형을 안 한 여자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뭐 보톡스, 필러 이런 시술 같은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쌍꺼풀 수술은 기본으로 하고, 뭐 코를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 이르게는 전 중3 때부터 쌍꺼풀 수술을 한 친구들을 봤고요. 대학교 때는 그냥 방학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다 수술을 어디를 조금씩 해서 오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제 친구들을 봤을 때 시술은 고사하고서라도 수술을 한 친구들 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보톡스 정도 맞는 친구들은 주변에 한두 명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내가 너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8.9건의 성형수술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세에서 29세 여성 중 25%가 수술을 했고요. 미용 성형시장 규모 2018년 기준 세계 성형시장의 25%를 차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비교를 했을 때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세계 성형시장의 한 쿼터를 차지한 거예요. 물론 이 25%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형수술 건수를 카운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중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수술을 해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치가 블러프된 경향이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한국만 보는 게 아니다, 외국도 다 본다. 그러니까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다, 외모 강박적인 사회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으로 흔했던 주장은 외모를 보는 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걸 어떻게 질타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외모라는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모를 가꾸는 것, 관리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bring the best version of myself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고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빗질을 하고 예쁘게 드라이어로 잘 말려가지고 컬도 좀 예쁘게 넣고 내 체형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부각시키는 그런 깔끔한 옷을 잘 골라가지고 매칭을 잘 해서 입는 거, 너무 진하지 않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은은한 향수를 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being the best version of myself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외모 강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건강한 자기관리는 위생을 지키고 청결하게 하고 기본적인 그런 단정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왜 일어나자마자 샤워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그냥 수면 잠옷 같은 거 입고 밖에 나가는 나의 자존감과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화장을 가볍게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옷들을 딱 입고서 밖에 나가는 사람의 자존감은 당연히 천지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나 스스로를 가꾸면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사회적인 그런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행위는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행위예요. 이걸 외모지상주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외모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의 외모가 특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지? less of a person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적 가치, 능력, 뭐 성격 이런 것보다 그냥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어,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쁘고 잘생겼으면 장땡이다 라고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신경 쓰는 것과 외모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랑은 다른 거죠. 편집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나라는 또 중안부가 그렇게 난리더라고요, 요즘에. 벌써 좀 오래된 얘기인가? 중안부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여기가 상안부, 여기가 하안부, 그리고 여기가 중안부래요. 근데 중안부가 길면 여기는 뭐 성형도 안 되는 데인데 여기가 길면 말상처럼 되고 되게 못생겨 보인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중안부가 짧은 연예인이네, 누가 중안부가 긴 연예인이네 이런 예시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접할 때 굉장히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외모를 세세하게 뜯어보고 분석하는 문화가 있을까? 외국 친구들이랑 인터랙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머리가 크네 작네, 너 머리 정말 작다, 얼굴 정말 작다, 이게 굉장히 큰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정말 고지곧대로 직역해서 Oh my god, you have very small head or fac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뭐 어떡하라고? 이게 뭐 칭찬을 하는 건지 지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은 획일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비현실적으로 디테일한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쁘네 못생겼네 정도의 판단이 아니라 쟤는 예쁘긴 한데 중안부가 조금 너무 길어서 별로, 아니면 쟤는 예쁘긴 한데 얼굴이 좀 너무 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예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다르게 태어났고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논지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빅시 모델을 아예 다른 종으로 규정하는 그거 자체가 차별이 아니냐,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그 논점과 모순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순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말했던 모든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한 그 요지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반면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현실적으로 모두의 외모가 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너무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외모가 덜 뛰어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덜 가치 있거나 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외면에서 오는 가치도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절대 외면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태희 씨만큼 아름답지 않죠? 당연히. 외모적으로 당연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말은 제가 김태희 씨보다 못하거나 덜 가치 있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거든요. 나는 나름 내 인생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어. 혼자 힘으로 유럽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멋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내 나름 열심히 살면서 성취한 것들,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발전시켜온 나만의 그런 특별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김태희만큼 예쁘지 않고 연예인들처럼 얼굴이 작지 않고 그래도 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우리 모두 아름답다는 전혀 외모적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외적으로 예쁘다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그런 내면의 보석이 있다. 이 두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결국 이런 외모지상주의, 외모 강박에서 오는 자기 혐오 뭐 이런 것들을 잘 핸들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단단함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보다 예쁘고 잘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 김태희 씨라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본인보다 예쁘고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이쁘고 잘난 사람이 많은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 라고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외모 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일궈낸 성취가 있어야 하고 그 성취로 가는 과정에서 일궈낸 나만의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성을 줘야 한다는 거죠. 이런 개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외모지상주의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nner strength를 함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영상을 찍기 전에 구조를 짜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좀 짧게 자른다고 쳐낸다 하더라도 분량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영상들은 좀 한 10분 내외로 조금 더 짧고 간결한 그런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